그날 저녁,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지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평소처럼 피곤한 하루를 끝내려던 순간, 화면에 뜬 SNS 알림이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동생 민지가 올린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민지는 새 집 앞에 서서 열쇠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내 집주인. 부모님 덕분에 28살에 집 마련 성공. 미래가 밝아요. 집주인 가족 사랑 성공. 댓글들은 축하로 넘쳐났다. 와, 부럽다. 부모님 최고. 민지 언니 짱. 하지만 지은에게 그 사진은 칼날이었다. 그 집은 바로 그녀가 산 집, 3년 동안 부모님의 월세를 대신 내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 집이었다. 열쇠를 건네준 지 겨우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을 비웃는 듯했다. 지은은 32살, 서울 강남의 중소건축회사 한 건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삶은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3년 전,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약하게 흘러나왔다. 지은아, 할 얘기가 있어. 창고 관리자로 일하던 아버지는 로딩도크 사고로 등에 부상을 입어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어머니는 치과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예산 삭감으로 잘렸고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났다. 몇 달만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애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다. 그게 일시적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몇 달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다. 지은의 통장 잔고는 매번 빨간불이 켜졌고 야근과 프리랜서 작업으로 번 돈은 모두 부모님 집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희생은 지은의 삶을 갉아먹었다. 대학 친구 수진이 부산의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선임 자리를 제안했을 때 지은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떠날 수 없어. 연봉이 2배나 되는 기회였지만 아버지의 장애 보상 청구가 거부됐고 어머니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동생 민지는 그때 28살, 서울대 커뮤니케이션 석사 과정에 있었다. 언니, 부모님 안정 필요해. 나도 도울 수 없어. 조교수당으로 겨우 버티는데 민지는 가족의 희망이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 장학금으로 대학 다니고 명문대학원에 합격한 스타였다. 지은은 늘 실용적인 역할이었다. 국립대에 가서 아르바이트 3개로 빚 없이 졸업한, 지역에 남아 안정된 직장을 잡은 믿음직한 큰딸. 부모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기대가 있었다. 지은이가 알아서 할 거야. 민지는 큰 꿈을 이룰 테니까. 그래서 지은은 참았다. 적금 5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도 남자친구 준호와 동거를 포기하고 헤어져도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쳐도 좋은 딸이야. 어머니는 자동차 보험비를 부탁하며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자존심 상해 눈을 피했지만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3년, 그 무거운 짐이 지은을 올가매는 쇠사슬이 됐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끝날 거야. 그 끝이 왔을 때 그것은 재앙이었다. 3월의 화요일 아침,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집주인이 팔아버린대. 60일 안에 나가야 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미쳤다. 2베드룸 아파트 월세는 200만 원을 넘었고 부모님의 신용으로는 세입자 승인조차 어려웠다. 지은은 코사이너가 돼야 했고 그건 또 다른 채무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렌탈 목록을 보며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왜 월세로 돈을 날리지 말고 사버리는 건 어때? 금리가 낮았고 회사 경력으로 모기지 승인이 가능했다. 월 상환액이 현재 월세보다 적을 수 있었다. 3일 고민, 일주일 계산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적금 1,500만 원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FHA 대출을 신청했다. 집 찾기는 비밀리에 시작됐다. 점심시간에 노원구 동네를 돌며 주소 메모, 저녁에 목록 스크롤. 부모님의 안도한 얼굴을 상상하며 마침내 찾았다. 노원구의 1980년대 3베드룸 아파트. 오래된 주방 캐비닛과 바닥재가 있었지만 구조는 튼튼했다. 감정평가 깨끗, 노인 소유주가 할인해줬다. 모기지 절차는 지옥이었다. 서류 산더미, 소득 증명, 은행 명세서. 지은은 야근하며 스캔하고 점심에 타이틀 회사로 달려갔다. 상사가 집중 안 해, 라고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5월 초 금요일, 클로징 데이, 손 떨며 수십 번 서명. 월 상환 150만 원, 30년. 하지만 안정이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열쇠를 건넸다. 서프라이즈예요.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허리 통증 무시하고 안아줬다. 말이 안 나와 민지가 주말에 내려와 집을 보며 소리쳤다. 언니, 대박, 이사 당일은 기쁨으로 넘쳤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지휘, 어머니는 주방 정리, 지은과 민지는 상자 날랐다. 방 배정에서 지은은 가장 작은 방을 택했다. 민지는 큰 스페어룸을 주말 피난처로 정했다. 그 밤, 뒷베란다에서 부모님의 미소를 보며 지은은 자부심을 느꼈다. 고마워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언젠가 갚을게.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금요일 오후, 회사 휴게실에서 샐러드 먹으며 SNS 스크롤. 민지의 태그가 떴다. 사진 속 민지가 집 앞에서 열쇠 들고 웃는 모습. 캡션, 드디어 집주인. 부모님 덕분에 가능했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동료가 물었지만 대답 못하고 민지에게 전화. 음성 사서함. 어머니에게 안녕, 지은아. 민지 포스트 뭐예요? 긴 침묵. 그게. 집에 와서 얘기하자 지은은 병가 내고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모두 모여 있었다. 부모님 소파에, 민지 안락 의자에. 설명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커피 테이블에 서류 폴더. 등기 이전했어. 민지 이름으로. 언제? 수요일에. 변호사 선생님이 지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변호사, 클로징 담당한 박 변호사의 서명이었다. 내 변호사를 써서? 내 집을 훔쳐. 선물로, 가족 간의 합법이야. 선물. 내가 모르게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한테 더 필요해. 세금, 학자금 대출, 미래 때문에 지은은 서류를 봤다. 등기 이전, 모기지는 여전히 그녀 이름. 내가 아직 갚아야 해? 그런데 소유는 민지. 그 순간 배신의 깊이가 느껴졌다. 3년 희생이 그들의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밤 호텔로 피신한 그녀는 IRS 사이트를 열었다. 한국국세청 양식, 세금 신고 누락 보고, 교육부 학자금 사기 신고. 간단한 양식들이었다.
민지의 SNS 포스트가 증거였다. 선물세 미신고, 학자금 사기에 그녀는 클릭했다. 다음 날 서울대 재정지원 사무실에 전화. 대학원생 자산 미보고 의심을 주 세무국에도 재산세 재평가 신청. 각 보고는 도미노처럼 세워졌다. 가족은 그녀가 화 풀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달라졌다. 상처가 그녀를 움직였다. 금요일, 민지의 전화 17통. 뭐 했어? 대학이 펀딩 동결했어. 지은은 물음표만 보냈다. 토요일, 어머니, 민지한테 국세청 편지 왔어. 선물세. 진실 보고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월요일, 상황 폭발. 민지의 포스트가 조사관에 증거됐다. 그녀는 장학금 상환 요구받고 조교직 해고. 세금 벌금 4,700만 원 어디서 구해? 민지의 문자. 지은, 생각 안 했지. 아버지의 장애 연금 검토 시작. 자산 은폐 의심 어머니는 불안 발작. 지은은 평화로웠다. 가족이 가르쳐준 대로. 2주 후, 민지는 변호사 고용. 집은 국세청 압류. 모기지 미납으로 경매 예고. 지은의 신용은 망가졌지만 그들의 미래는 산산조각. 민지는 호텔로 찾아왔다. 제발 멈춰. 오류라고 해? 오류. 계획이었잖아. 애민지는 무너졌다. 취업 제안 철회됐어. 박사 못 가. 다 끝났어. 3년, 민지. 내 3년처럼 아버지 연금 정지됐어. 먹고 살기 힘들어. 훔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모기지 통지 왔어. 팔아. 압류 때문에 못해. 내가 당한 대로. 3주 후, 민지의 SNS 고백 포스트. 죄송해요. 언니 집 훔쳤어요. 하지만 조사관은 무시. 형사기소, 압류. 6개월 후, 집 경매. 민지 파산 신청. 뉴스 헤드라인, 대학원생 가족 재산 사기 파탄. 그녀는 이모 집으로 콜센터 15만 원 시급. 아버지 야간 경비, 어머니 마트 아르바이트. 지은은 부산으로 이사, 새 직장, 새 연인. 만족하니? 어머니 이메일. 지은은 답 안 했다. 배신의 대가는 컸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그들은 그걸 잃었고 지은은 자유를 얻었다. 그 집은 새 커플에게 팔렸다. 꿈의 집. 지은은 아무 감정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책임감 강했다. 다만 이제 자신을 위해